서울시청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봤더니 서울시청 안에서 김정은 찬양 행사가 금요일 날 열렸었네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열렸었네요. 자, 이게 4.27 판문점 선언 기념으로 무슨 뭐 작품을 모집을 했는데 영상 같은 것들을 그런 거를 했어요. 거기 참여한 애들이 뭐 단체가 그 아래에 나와 있죠. 7일날 했군요. 7월 7일날. 뭐 평화이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민족재단 이런 애들이 이런 좌파 단체들이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영상 뭐 상 받은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걔네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북한하고 어 남한하고 6.25 전쟁을 했는데 6.25 전쟁,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한 걸로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침을 했다 이게 없어요. 저런 영상을 상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 수상작 중에는 밑에 하얀 바탕에 글씨 쓴 부분이요. 그 부분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 작품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 역사 왜곡, 미국과 매국노들, 국정농단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의 작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은 빨갱이 역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를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모순 그러는데 모순 그러면은 서로 서로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모는 저게 뭐 창인가 그렇죠? 창. 창모고 순이 이제 방패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어떤 상인이 이 창을 가지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 방패를 선전하면서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창과 방패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는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는다.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게 모순인데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극을 말하죠. 모순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이 모순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한 개는 반대쪽 하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순 관계는. 한쪽이 죽어버려야 되는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애들은 자,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미국이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북한과 남한이 있다. 그러면 남한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 다 죽어야 되는 관계죠. 그게 모순입니다.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는 모순 관계예요. 그 좌파들이 부르는 그 역사 발전 단계에서 볼 때는 자본가, 즉 대기업하고 노동자하고는 서로 이렇게 화해가 안 돼요. 모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임종석 이 좌파들이 그 박원순도 그렇고 맨날 입만 열면 소통 그러죠. 소통하고 뭐 화해하자, 평화하자 그러죠. 걔네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걔네들은 기본적인 사고 구조가 사회를 모순으로 봐요. 역사 발전도 모순의 발전 단계를 보는 거예요. 걔네는 화해 협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늘 그 정과 반의 투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투쟁을 해서 한쪽이 죽고 다른 쪽이 그 생존하는 그렇게 해서 발전된 역사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저 모순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읽으실 때 모순이란 단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갱이구나. 이 새끼 이거 한쪽
50년 전에, 30년 전에 좌파 공부한 놈이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 30년 전, 50년 전에 머물러 있구나. 야, 이건 모자란 놈이구나. 빨갱이구나. 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자꾸 보죠. 금감원의 윤석헌도 대기업은 비리를 늘상 저지르는 것처럼 잠재적 범죄자로 봅니다.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이 대기업 보기를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을 감옥에다 지금 자꾸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것은 대기업 회장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 머릿속에 대기업은 타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관계를 모순 관계로 보면 대기업은 타도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수 우파도 이거는 불태워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워 없애자라는 얘기는 바로 저 사회를 모순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주 그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쵸, 좌파 공부 쪽으로는 한 거 맞아요. 예. 모순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불태우자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로 모순 관계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우파를 같은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도 타도 대상으로 보고, 예, 다 그렇게 봅니다. 뭐 역사 왜곡 맞지만 뭐 미국도 매국노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도 매국노로 보는 거고, 보수 우파, 그러니까 친미, 미국과 한미 동맹을 외치는 우리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도 매국노로 쟤네들은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놈들은 친중파고 친북파고 나라를 거덜내려는 매국노들인데 저놈들은 우리 보고 저러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게 국정농단이죠. 임종석이가 하는 것도 국정농단이죠. 어떻게 보면 농단이 농땡이를 부려요. 지금 문재인은 국정농땡이를 부립니다. 농땡이. 지난번에 7월 초에 갔다 와서 러시아 갔다 와서 한 8일 동안 국정농땡이를 부렸죠. 진짜 아팠는지 쇼했는지 모르는데 전부 안 만났죠. 6.25 기념 그 참석도 안 하고, 부산에는 뭐 비 온다고 안 가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6.25 기념회에는 그냥 감기 몸살로 안 간다 그러고, 또 무슨 뭐 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승질나서 안 간다 그러고, 뭐 메티스 장관은 뭐 휴가 가서 안 만난다 그러고, 지 멋대로 막 국정 농땡이죠. 농땡이를 피고 있어요. 문재인은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지가 대통령인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재임 시에 외국에 순방하셨을 때 몸이 너무 과로하셔서 링거액 같은 거 맞으시면서도 굉장히 투혼 순방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은 문재인은 완전히 농땡입니다. 농땡이. 농땡이꾼이에요. 그냥 뭐 맨날 휴가 가죠. 지가 무슨 노동자입니까? 예? 지가 무슨 노동자에 연차 휴가가 어디 있어요? 지가 뭐 어디 고용당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자기는 계속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계급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철저히 어떻게 하면은 일을 안 할까? 그 노동자들이 좀 그럴 수 있죠. 예, 조금 피해서 뭐 이런. 자, 그 다음에 거기 영상에 보면 얘네는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거짓말 선동적인 문구죠.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우리는이 누굽니까? 한국하고 북한을 우리는 그랬는데, 그 위에 제가 그 빨간색 글씨로 쓴 게 이제 제가 쓴 건데요. 한국하고 북한은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하고 북한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이질적입니다. 왜?
적과 적의 관계며 한국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죠. 북한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유를 인정하는데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 추미애 이 더듬고 만진당 애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시키려고 아주 발광들을 하죠. 그리고 한국은 잉여 이익을 존중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생산성을 더 높여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을 추구를 합니다. 어떤 일을 더 단순화한다든가 또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본을 대출이라도 해서 홍보 효과를 통해서 더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우리 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잉여이익을 죄악시 여깁니다. 잉여이익을 만들면 안 돼요.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얘네들도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게 대기업은 항상 잉여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그렇게 경제가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하면서 대기업을 그래도 개혁 대상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대기업이 잉여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수록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경제가 더 발전하는데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20조 원을 뜯어낼 생각밖에 안 하죠. 20조 원 뜯어낼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같은 애는 북한에 갖다 주는 돈 그거 가지고 좀 써 임마. 이 멍청한 놈아. 니네가 맨날 북한에다 돈 갖다 주잖아. 김대중 때도 무슨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북한 갖다 주고 노무현 때도 갖다 주고 니네 특활비 공개 좀 해봐. 김대중 노무현 때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그런 돈 가지고 임마 좀 쓰면 되잖아. 왜 삼성한테 20조 원을 드러내려고 그래? 니네들이 삼성이 잉여 이익을 만들어내는 걸 범죄시하면 20조 원도 벌지도 못해. 그런데 어디서 20조 원을 내놓으라고 니들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영상에 하얀색 글씨로 그 중간에 크게 쓴 거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라는 좌파들의 선동 문구는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은 현재 상태로는 적과 적입니다. 예, 이거는 체제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지나가는 거지 새끼가 당신네 집 하나 방 하나 내놔.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방에다가 들여놓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그 양산 그 저택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 문재인은 그런 거 집 좀 처분해가지고 뭐 청년 실업 그런 데다 돈 좀 써. 홍영표, 너 말이야. 그 저기 장하성이가 저기 주식이 재산이 69억이래. 그거 69억 좀 내놓으라 그래. 기부하라 그래. 그리고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돈이 수십억 원이야. 그것도 좀 내놓으라 그래. 그리고 문재인 집도 양산에 그거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사회기금에 내놓으란 말이야. 니네들 거는 하나도 안 나누면서 왜 삼성 20조 원 삥땅 치고 공갈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는이 아니야. 니네하고는. 뭐가 우리는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달랐었어. 뭔 소리야. 왜 거꾸로 말해. 이 거짓말쟁이 선동꾼 놈들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썼어요. 뭐 북한의 자원과 인력, 한국의 기술과 자본, 이것이 합쳐지면 전쟁이 사라진다. 이딴 식으로 선동 문구를 썼는데요. 솔직히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라는데 북한의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죠, 노예. 북한 주민은 노예죠. 그리고 북한의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 김정은 돼지 새끼 여물통이죠, 그게. 예? 그리고 이 새끼들 다 삥땅 치니까 작물이요. 도둑놈 작물이죠. 북한에는 돼지 여물과 노예가 있을 뿐
자본주의 시장 입장에서 보는 자원과 인력은 없습니다. 인력이라는 말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된 상태가 인력입니다. 개인의 힘이거든요, 인력이. 개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자기의 노동을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자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인력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능력. 근데 북한 주민들이 무슨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노예죠. 북한 김정은이 너 아오지 탄광 가라오 그러면 가야 되고 동무는 저기 가서 신발 닦으라오 그럼 신발 닦는 거고 동무는 죽으라오 그러면 죽는 거고 북한의 인력이 어디 있어요? 다 노예밖에 없지. 인력은 자유로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인력입니다. 개념 자체가. 자원도 자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물질이에요. 자원이 자본으로서. 자본이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잉여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초과 이익을. 자본은 초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원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애들은 잉여 이익, 초과 이익을 범죄시하기 때문에 자본을 걔네들도 범죄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있을 수가 없죠.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에 그냥 여물통, 작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라는데 지금 문재인 임종석이 대기업을 적대적 관계로 보고 개혁 대상으로 볼 때 그 자본은 철폐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대기업의 적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 놈들이 이러한 그 영상에서 저러한 단어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고 멋있는 말 같지만은 다 선동적이고 실속이 거짓말 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좌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기술도 이거는 중국 시진핑이 요구하면 삼성의 반도체 기술도 공개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주사파 애들이죠. 삼성 반도체 기술의 그 공개를 굉장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산업부 장관이 그것을 공개를 막았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가 뿔딱지가 났죠. 그래서 지난번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재인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한테 천대받고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성의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을 공개하지 못한 그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소설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주사파 애들이 기술 자본, 북한에는 자원이 있다, 인력이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다 거짓말 선동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이 되면 전쟁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자본가들 대학살 시작되고요. 자본이 있는 사람들 다 대학살 당합니다. 대한민국에 돈 꽤나 있고 뭔가 빌딩이라도 갖고 있는 자본가 계열은 다 죽는 겁니다. 왜? 그 돈 다 뺏어야 하니까요. 그 돈 다 뺏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되지면서 김정은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남한을 공산화시켜서 공산 통일을 이루면 2,500만 명 절반을 죽여야 한다. 대학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왜 2,500만 명을 죽여야겠습니까? 자유를 알고 인간의 능력이 뭔지 알고 인간의 창의성이 뭔지 알고 잉여 이익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줄 알고 이러한 인간들을 다 죽여야 하는 거죠. 그 2,500만 명을 죽일 때 제일 먼저
죽는 놈들은 주사파 놈들이 제일 빠따로 다 돼집니다. 거기다 민노총 애들 다 돼집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조직력이 강한 그런 단체들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김정은 이외에 누가 강한 조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김정은과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이외에 그 누가 강력한 조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이외에 그 어떤 동상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김대중 동상은 다 파괴되는 거고요. 호남 향후에도 얘네들 다 죽는 거고요. 민노총 다 죽고, 정교조도 다 죽고, 주사파 얘네들도 다 죽고, 뭐 언노련, 뭐 민노련, 뭐 얘네들 다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뒤흔들었던 선동화 한번 하면은 뒤흔들었던 모든 놈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서울시청에 뭐 이렇게 하여간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몰랐답니다. 서울시에서. 몰랐어.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몰랐어. 이랬대요. 원숭이가. 아, 그런 내용인지 몰랐어. 몰랐어. 박원순이도 가족 사진이 없죠. 예, 문재인도 가족 사진이 없어요. 예, 임종석도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김기식도 가족 사진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없어요. 못 봤어요. 박원순도 가족 사진이 없어요. 항상 이 좌빨들은 어떻게 가족 사진이 없는지 몰라요. 가족 사진이 없어요.